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1억인가? 네, 얼마 되죠? 네. 오피스텔 3채, 아파트 2채. 그럼 5채인데 여기 네, 1억만으로도 이게 투자가 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의 파이어족이자 한국 파이어족을 정립하고 그 내용을 파이어족의 재테크라는 책에 쓴 작가이고 파이어족 대파마 TV를 운영하고 있는 파이어족 자매 대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춰보셨는데요? 지금? 네. 보니까 이거 딱 맞췄어요. 보니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일단 파이어족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 또 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이어족은 파이낸셜, 말 그대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약어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악착 같은 절약을 통해서 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네.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한 후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꿈 같은 얘기죠. 왜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 이상적. 원래 개념은 이상적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의 파이어족이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냥 체감상? 지금은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직장인들 5명 중에 2명이 나는 네.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을 꿈꾼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네, 있다.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이제 이후에 2차, 3차로 네. 많은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왜 이걸 하는지를 정해라가 일단 첫 번째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을 벌기 전에 일단 당신의 삶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좀 줄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쫙 여기 책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893만 1250원을 은퇴 전에 쓰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서 179만 5천 원. 네, 200만 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후로. 보험료가 526만 원이에요. 네. 일이 이렇게 직장 생활이 아니라 돈이 좀 수입이 불규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연금을 강제적으로 들어놓으면 이게 내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간 거죠. 그래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자산을 지키는 거는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늘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률 1000%를 달성한 대파마잠에서 1000%면 10배를 버셨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완전 대박이신 건데 처음에 그럼 5억을 모으고 은퇴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5억인데 부동산에 이 돈을 하면은 도대체 이게 돈이 남는 게 뭔가 생각을 저도 하고서 책을 읽었는데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1억인가? 네, 얼마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오피스텔 2채, 아파트 2채, 4채인가? 그렇지 네, 않았어요? 오피스텔 3채, 아파트 2채. 그럼 5채인데 여기 네, 1억만으로도 이게 투자가 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레버리지라고 하는 담보 대출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면 내가 투자한 돈은 뭐 한 10%, 20%인데 전체 아파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확률로 보면 투자금에서의 확률을 보면 네. 10배 혹은 뭐 20배, 5배 이렇게까지 또 충분히 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뭐 1억짜리 아파트를 네. 했는데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실투자가 있었고 8천만 원 정도 뭐 전세거나 뭐 담보다. 네. 그런데 얘가 1억짜리가 2억이 됐다. 네. 라고 한다면 내가 5배가 된 거죠. 2천만 원 투자한 것에 그렇죠. 비하면은 네. 내가 번 500% 거는 거죠. 이제 1억이 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다른 뭐 현금성으로 100%를 1000%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네. 아파트라던가 이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좋지는 않지만 이런 안전 자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거는 10%, 20%인데 자산이 늘어나는 건 이 100%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식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두 분도 그렇죠. 주식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식 수익률은 어떠셨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배당은 씁니다. 저희는 이제 생활비로 배당은
다음 연도 내년도에 그 생활비로 생활비로? 저희가 모아두거든요. 아, 그래서 배당이 네. 재투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현금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식에서 써요. 아파트는 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 5년, 6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150%, 200% 정도는 벌리는 것 같아요. 오, 두세 배 정도는 그러면. 네, 그 정도는 네. 될 것 같아요. 오, 네. 배당주가 다 배당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당주가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 두 분은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 한국 거는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종목을 보고 거기서 배당도 주면 좋지만 네. 한국 거는 이제 종목을 보고 그냥 투자를 하죠. 그럼 미국 배당을 주로 하신다는 건데 주로 하진 않지만 좀 장기로는 배당으로. 미국 쪽으로. 네. 그럼 거기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 그 배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그 분기 배당이 좀 맞아. 네.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럼 미국 배당주 중에 아 요거 정말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배당주 중에요. 네. 스타벅스도 배당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가깝게 네. 와 있고 스타벅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타벅스의 배당률 자체는 높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배당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나는 율도 좀 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금 사서 3년 후에 팔 거다가 아니고 쭉 계속 적립부형으로 사서 뭐 55세, 65세에서도 쭉 그냥 뺐다 놓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보면 배당의 성장률이 중요한데 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높은 편이에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받는 것도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주는 배당주와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성장률이 좋은 걸 섞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T&T 같은 네. 통신사? 네. 그런 경우는 지금 한 뭐 7%, 6%, 7% 정도. 아, 적어놔야겠네요. 7% 6%면 와 진짜. 진짜 크죠. 네. 근데 물론 그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라고 하나요? 아. 주가 자체는 많이 크진 않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파이어족이 됐는데 네. 저희가 전업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투자 공부하는 데만 아. 이렇게는 하지 네. 말자. 아, 네네. 왜냐면 우리가 제2의 삶도 도전도 해야 되고 아. 좀 놀아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투자는 거기에 이제 좀 약간의 서브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보편적 투자자다. 그렇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음. 넣고 관망을 좀 하다가 올라가면은 먹고 내려오면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아, 그쵸. 전문가의 그런 그건데 그러면 ETF나 이런 데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대로. 맞아요. 먹으니까. 그래서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좀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하고 네. 거시경제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걸 가장 먼저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위치가 어딘가 상중하 혹은 순환해서 어딘가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5년이 투자를 돈이 조금 적은데도 은퇴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그때는 대세 상승기 초반부였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현명하신 판단. 네. 근데 지금이라면 저희도 좀 더 미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게 좀 중요한데 네. 그렇죠. 파이어족 은퇴 선언을 할 때의 시기가 좀 중요해요. 아.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타고 저희가 별 특별하게 막 투자에만 몰입하지 않았어도 자산이 는 이유는 그 흐름을 좀 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파이어족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ETF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의 S&P 500 지수에 파이어족들은 거기에 보통 모든 자산을 넣어서 4%씩 뺏어 쓰는 그런 네네. 룰을 4% 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도 이번 장이 끝나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 지금 파이어족을 선택을 해야 된다. 2021년, 22년의 이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는 뭐 부동산이나 어떤 부동산, 뭐 코인, 주식 중요한데 이거보다 자신의 몸값과 그리고 저는 그 콘텐츠 투자라고 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SNS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네. 이제 세상이 약간 뭐 온라인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뭐 컨텐츠로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시장이 확장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 안에 어떤 기회나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패시브 인컴도 받지만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회사 다닐 때 그냥 뭐 그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 자기의 어떤 기록들을 쌓아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뭐 사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의 몸값과 콘텐츠 투자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